채널 I. 사실 지난번 판결에 의하면 사실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조현병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네, 지금 지금 그 김모 교수가 정신 감정을 위해서 면담을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이런 아스퍼거 증후군 내지는 다중인격 내지는 조현병보다는 네. 사이코패스적 기질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이코패스가 이제 어떤 형태냐면 내가 상대방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할 때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고통이나 아픔, 슬픔에 대해서는 전적 공감 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김양의 범죄 형태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그 놀이터의 캐리어를 끌고 계속해서 어떤 범죄 타겟을 위해서 여러 번 답사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소위 그 캐릭터 커뮤니티 상의 그 박양과 나눈 메신저가 뭡니까? 바로 지금 베란다에서 초등학교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알려주니까 그 박양이 그 중에 한 아이가 희생자가 되겠군, 불쌍해서 어떻게 깍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치밀하게 유인을 하고 그다음에 범죄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시신한 훼손에 대한 사후 처리를 해버립니다. 어떤 거냐면 락스를 뿌려가지고 그 흔적을 지우는데 경찰이 나중에 어떤 걸 밝혀냈냐면 그 김양 집 화장실에서 바로 루미놀 시럽이라고 이거는 락스로 씻어내도 루미놀 시럽을 하게 되면 혈흔이 아주 형광 물질처럼 확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부분이 그 지역에서 13년을 넘도록 살았다는 주민도 네. 알 수 없다는 옥상의 물탱크 5m 이쪽에 2번이나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유기를 했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이 돼서 찾았을 때도 주민들도 깜짝 놀라고 수사관들도 어떻게 여기를 알고 여기에 은폐를 했지라고 놀랄 정도.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치밀한 범죄를 했다라고 측면 때문에 의심이 되는 거죠. 잠깐 원전 씨가 이제 그 조현병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사이코패스 아니냐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설명한 게 있으니까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조현병이라고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볼 수도 있어서 형의 경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나 사이코패스라는 그 사람의 성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을 더 중하게 주거나 가볍게 주거나에 관계에 없는 문제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뭐죠? 다시. 인격장애. 자,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규정해서 한 사람을 설명할 때 대개는 20세 이전의 사람은 그런 걸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화가 아직 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관념상의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17세 소녀를 사이코패스라고 진단하지는 않는다. 이런 또 전문가의 얘기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양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 그냥 역할놀이였을 뿐이다.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박양은 지금 만 19세 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하 에게만 통하는 그 소년법을 이용해서 12월 이전에 지금 형 선고를 내려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지금 그 종범으로 현재는 분류가 되고 있고 아직 공소장 변경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양 주범이 그 진술을 법정에서 바꿨죠. 사실은 시켜서 했다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걸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1998년 12월생입니다. 그러면 소년법에 의해서 만 18세까지는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9세가 넘어가게 되면 선고시 형량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박양 쪽 입장에서는 올해 12월 안에 이 1심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해서 이제 최초의 12명의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또 많은 어떤 비난과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그 살인 교사라고 인정을 하게 돼서 이게 공소장 변경이 되면 박양은 최하 무기징역형 이상 사형도 언도를 받을 수 있는 범죄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몇 달 사이에 이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차이가 나니까 성인하고 소년범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심신미약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17, 18살이요.
우리가 사랑은 로미오와 주리엣의 몇 살이에요 그때? 16살이에요. 그 사랑을 그냥 계속 칭송하잖아. 그러면 그 범죄도 16살의 사랑도 칭송을 하면 그게 책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책임 안에 사랑하라고 목숨 건 사랑을 했잖아요. 목숨 바친 사랑. 네. 그러면 이런 범죄도 책임을 져야지. 16살 이상이면.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중학교 2학년 몇 살이야? 14살이요. 나는 중학교부터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봐. 중2가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그걸 다 이거 갖고 또 논의하면 끝이 없지만 이제 저런 일각의 생각이 정말 거친 생각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성장에서 사회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성장기, 청소년기에 처해 있는 상황들은 사회화 과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중2가 왜 거칠어졌는데, 왜 그렇게 그야말로 험악해졌는데, 학교 환경이 그렇고 가정 환경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데 그 거친 행동을 한 애들부터 탓하고 들면 그거는 사회 환경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막 걔를 저런 걸 약하게 한다고 난리를 지금 치니. 김양, 박양도 사회가 만들어낸 부산물이기 때문에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아니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아니죠. 그 엉뚱한 소리 하지 정부가 마시고, 책임져야 된다는 엉뚱한 소리 얘기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살펴볼 것은 우리 사회가 책임을 나누어질 그런 구조의 문제냐, 정말 독특한 그 개인의 문제냐를 잘 분별하는 게 이런 토론하는 사람들의 과제예요. 왜냐하면 사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놓든 거기에 독특한 개인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범죄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 두 소녀의 행위를 보면 너무나 반사회적이고 너무나 용납이 안 되는 행위인데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 그 개인에게 돌려버리면 아주 쉬워요. 그냥 사형시켜버리면 돼.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되면 이 사회는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가 없어요. 채널 I.